저희가 준비한 5위를 이제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일은 오늘 당일에 보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꽤 격한 반응들을 박범계 장관에게 쏟아낸 듯한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 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의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근데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9시 반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저기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박범계 장관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사편성권 부여에 대해서 꽤 강하게 반대를 했고 오늘 글쎄요. 유해, 인수위가 오늘 꽤 격양된 반응을 그것도 30분 전에 취소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수위법 12조에 보면요. 예.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수위 위해서 자료나 정보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 인수를 원활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오히려 그 공약을 반박하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월권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예. 가장 중요한 게 수사지휘권 아닙니까? 장관의 공약 중에 이게 2013년에 프랑스도 폐지했고요. 독일이나 일본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천정배 의원 있죠. 이분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민주당에도 옛날에 이게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아주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원활한 이게 인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저는 이제 불법적인 월권적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앞서도 화면 만나봤지만 이용호 인수위 간사가 얘기한 발언들이 꽤 격양돼서요. 40여일 뒤에 바뀔 장관, 무례, 분노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인수위의 이런 반응은 어제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윤 당선인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검찰 개혁을 5년 동안 했지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뭐 이렇게까지 박 장관 겨냥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검찰이 독립돼서 수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이 독립적인 권한을 줬더니 검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 퇴임할 장관이 감히라고 하면서 법무부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인수위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잘못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예산평권 선권도 법무부에 있어요. 그러면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할 사항을 갖다가 당선인이 그냥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하겠다, 예산평가 선거를 없애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또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벌써부터 묵살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용산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검찰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은 항상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대통령도 견제가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검찰도 견제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 김현기 변호사님,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 내부 관계자 얘기인데 박범계 장관 대 법무부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없고, 그럼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앞으로 계속 거부할 건지, 박범계 장관은 인수위 말대로라면 40여일 뒤에 뭐 물러날 장관인데 법무부에는 또 여러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법무부 내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뭐 인수위는 나중엔 결국 법무부의 의견도 듣기는 듣겠죠. 그런데 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당연하게 의견은 통일될 수밖에 없지만은 행정의 그 성격상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니까 행정 내부에서 사실 견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위원 선정도 그렇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그 법무부 지금 박범계 장관이 계속 검찰에서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민주적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에는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그 수사 행위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전 행위는 이 인권 보장이나 또 적법 절차를 위해서 그 사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절차로서 준사법 절차라고 하죠. 검사는 준사법 기관이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이런 준사법 절차에 민의, 그러니까 뭐 민주적 통제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은 다수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그냥 옳다 이래버립니다. 법치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리고 또는 다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걸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우리가 TPO라고 그러죠.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범계 장관은 인수위 업무 보고 전날 그것도 기자들을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특히 박범계 장관 스스로가 대선 때 현역 여당 의원 신분으로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인수위가 알겠습니다. 용납하기 어렵고, 업무 보고는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이 그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검찰의 그 수사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독립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예. 달라요. 그러면 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대검의 의견이 묵살되고 법무부 의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분리하자. 그래서 오늘 검찰의 그 업무 보고를 받고 법무부는 뭐 추후에 이제 받을 수 있겠죠. 29일에 예정대로 다시 인수위에 법무부가 보고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